전 강연안이 없거든요. 이거 지금 없잖아요.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방송은 프롬프트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 노가리를 까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웃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남자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음악은 하다가 최종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실패됐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평가받는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근데 강연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강연하기 전에 사회를 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사회, 이렇게 교회 형 누나들이 딱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 한 400명, 500명, 많이 오면 700명. 그러면 이제 그 예배라는 게 끝나고 나와서 축하하고 위로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와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사회 보는 거니까 이제 나올 때 어떻게 웃기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저기 나올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누나하고 형들이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 23, 24이었으니까 형 누나들이 다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귀엽게 봐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아디다스 추리닝, 저기 무릎 나온 회색 추리닝에 쓰레빠 신는 그 경희대 고시원 맨날 그 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나오면 이제 교회 끝나고 담배를 펴요, 이렇게 한쪽에서. 근데 이제 그 형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창호가, 이 새끼 너 너무 재밌어. 나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반 너 반이야, 이 새끼야. 다 내리면서. 자, 그때 와, 하나님하고 5대5? 나 대박. 지분이 대박 많은데. 그게 엄청 칭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 형이 교회 나와서 이게 어떤 뭔가 진중한 신앙의 스파크가 있지 않으면 교회 얼마나 재미없어요, 형식적인데. 근데 저 형이 계속 교회 나와가지고 막 웃고 이러는 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나올 때 등장할 때부터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형이 저렇게 지금은 판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사 돼서 어느 교회 집사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형 청와대 강연 갔는데 청와대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형 그때 5대5인데 형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우쭈쭈를 받은 것 같아요, 형 누나들한테. 그러면서 기운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그 지점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게 노래든 연기든 방송이든 강연이든 비즈니스든 다 그렇잖아요. 계속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실패하고도 떨어지지 않을 사기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보통 이번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러다가 잘 되면 자만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위험하단 말이야. 겸손하게 끝나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잘 되면 사기 꺾고, 안 되면 엄청난 주의를 주고,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어디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못 가고, 그러다가 쎄 빠지게 해가지고 결정타를 쳤는데 허망하고, 허망하네,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그 수많은 세월에 인내와 고통과 참고, 근데 여기 오니까 잠깐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없네? 이게 뭐지? 허무하다. 배가 고프네. 어떻게 살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와 대면하면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 이렇게 살아. 엄마가 살아보니까 김씨는 안 돼. 김씨의 비형 안 돼. 소띠.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삶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이들에게 폭력적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또 너의 삶이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응원해.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 너 믿는다. 이 말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엄마 너 믿어. 항상 기도하면서 널 믿고 있어. 이때 아이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엄마가 보기에 아닌 행동이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엄마가 엄청 실망하시겠네. 그래서 엄마는 네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해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런 장르의 말 많이 하죠. 그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은 말을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핍이 우리의 사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연은 우리의 상처가 되고 우리의 가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상처를 먹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엄마는 네 편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보다 훨씬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어. 네 아빠 만난 거 봐. 엄마가 얼마나 큰 실수, 실패, 좌절, 분노, 원망. 와이프랑 오신 남편분 표정이 마반야 바람일다바냐 심경하제 보살의 얼굴이 나시네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막 하고 싶었었던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을 막 하고 싶나요? 재혼 말고요. 네? 좀 다른 감정일 수 있지 않아요? 그때는 막 결혼해야 되는데 막 결혼할 수 있을까 막 했는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전 이제 22년 됐거든요, 이 일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 일이 막 예전만큼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댓글에 보니까 제가 강연을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랬더니 한 분이 짧게 하지 마 라고 써놨더라고요. 또 그분 말이 맞죠. 뭐 제가 하기 싫다는데 뭐 그러면 하지 마라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결혼 생활 안 하고 싶다고 뭐 바로 그 다음날 안 할 수는 없겠죠. 나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라고 해서 끝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 생활 할 사람 6집?
제주에 2집, 육지에 4집. 뭐 삶이라는 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고맙게 일정 부분은 이 공간에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욕심을 좀 너무 부리지 말고 나머지 공간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제는 인생은 환경이 아니래요. 환경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래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니까 고스톱하고 인생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스톱 좀 할 줄 아세요? 얼굴은 타짜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지금 밑장 빼고 그러실 분들. 저는 어려서 일찍 트럼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가 바카라나 블랙잭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트럼프를 썼다 물망초 또르찌꾸댕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신고하려는 표정이네요. 어렸을 때 했습니다. 한 40년 전에. 근데 이게 고스톱의 원리랑 너무 비슷하고 전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고스톱의 원리는 딱 3가지. 1번, 뭐를 잘 받으면 좋아요? 패. 얌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만 깜빡깜빡 하더니 바로 패라고 하시네요. 뭘 잘 받으면 좋다고요? 아이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안 하는 척, 또. 패를 잘 받으면 좋잖아요. 광이 많이 들어오거나 쌍피가 들어오거나 고돌이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청단, 홍단 들어오면 쪽쪽쪽쪽. 자, 근데 패 잘 들어왔다고 반드시 따던가요? 2번째는 뭐예요? 내가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전력과 전술을 알아야 돼요. 그 전략과 전술이 전 기여라고 생각해요. 이미 삶은 주어진 패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섞어서 우리한테 패가 와요. 부모의 패, 남편의 패, 아내의 패, 자식의 패, 친구의 패가 와요. 운명처럼, 선물처럼. 이 패를 바꾸기는 보통 쉽지 않아요. 특별히 부모는. 엄마도 건강하고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 아빠가 되게 인격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업앤다운이 없이 평온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다 그러면 사고. 어렸을 적에 엄마 나 해양소년단 하고 싶어. 그럼 엄마가 그래 너 해. 해양소년단 할래? 아람단 할래? 보이스카우트 할래? 그러면 엄마 난 그러면 아람단.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아람단 시켜줘 그랬더니 빕새가 항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구가 찢어져 버려 이놈아. 저 어려서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람단. 목에 이거 펜던트 다는 거 알죠? 예? 아람단 이거. 저 그거 너무 달고 싶어가지고 탑골공원에 할아버지들이 이거 비슷한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옥으로 된 거, 옥. 알죠? 옥. 옥으로 해가지고 이거 문양 오바로크 쳐가지고 이렇게. 어린 눈에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람단이. 친구들 다 아람단이 옷 입고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스카프 같은 거 말아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칡이나 먹고 칡넝쿨이나 목에 두르고 남의 집 복숭아나 따고 그냥. 나도 그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해양소년단 애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이거 하고 싶어 하면 해주고, 엄마 나 이 전공하고 싶어 하면 그래 해봐. 악기 사주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 하하하 호호 음악 소리 듣고, 엄마가 돈 걱정 안 하고 너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엄마 밀어줄게. 저는 그거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너그 애미 빤스를 팔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빤스는 극단적 감정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돈 얘기하고 돈 없다, 돈 꺼야 된다. 근데 폐가 안 좋아. 안 좋다고 반드시 지지는 않아요. 뭘 잘해야 돼요? 내가 전략과 전술, 즉 내가 기호 변경을 잘하면 삶은 변수가 생겨요. 근데 삶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뒤끝이 뒤끝이 잘 맞지 않으면 쪽이라는 현상이 벌어지죠. 뒤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뒤패는 그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grace.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선물. 그래서 사람은 부모한테 폐 잘 받아도 좋고, 그렇지만 폐 못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전력과 전술을 잘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 내가 잘했다고 해서 뒤에 안 좋은 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게임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해도 삶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뒤패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 믿고 삶의 미래에서 뒤에 패가 나올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안 쓰는 것 또한 게임에서 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터가 어떤 터가 올지를 불안해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강의가 계속 잘 될까? 앞으로 돈이 계속 벌릴까?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올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래요. 이게 뺏길까 봐, 이게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허구해주면 아 오빠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하겠지. 그러다 헤어지면 어쩐지 이번에 오래간다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계속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해하지 말고 삶의 브레이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형도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의 기여가 있다면. 돈이 생긴 거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 힘든 상황이 온 거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 그것으로 삶은 결정되고 마지막 하나는 굳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레이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삶에 겸허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선물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요즘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삶은 끝난 게 아니라 기여를 바꾸면 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풍성한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한번 생각해보고, 갑자기 무슨 결론을 내라도 아니고 갑자기 행동을 바꿔라도 아니고 가끔은 한번 대면하자, 가끔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또 가끔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만의 어떤 그 지점을 찍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다고 내 삶은 이번 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아들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들의 사춘기를 어떻게 받아주고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차 성징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글을 남겼거든요. 그 2차 성징이라는 게 아이가 크고 뭐 몸에 신체 변화가 있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마들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의 경우에 엄마가 안 계실 때 그걸 내가 당연히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또 좀 약간 비슷한 게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그런 사고를 주입시켰어요. 너그 형이 네 애비다. 너는 형 말을 너그 아버지처럼 들어. 뭐 이런 말을 막 언어로 주입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돌아보면 1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하거든요. 이번에 저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제 수술한다니까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은 서로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라고 딱 써진 거예요. 제가 뭐지? 그러다가 아니다, 대면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도 멋쩍죠. 뭐 너 뭐 수술한다며? 형 뭐 수술해 뭐. 야, 뭐 어디가 그렇게 안 좋냐? 뭐 그냥 수술하면 좋아진대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이 갖는 그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아빠 역할을 너무 하려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면 지금 엄마가 되게 똑부러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걸 조금 공간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빠가 있어도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애한테 이 새끼 이거 그런 적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에 대한 아이도 다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느끼지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엄마가 너무 딱 이렇게 성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 20, 30%의 여백을 가지시면 오히려 아이가 그 여백에 더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예준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여태까지 엄마랑 같이 잘 살아줘서 너무 엄마는 감사해.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 너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나의 보물. 아우, 감사해요, 엄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남자들이 언제 어른이 되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남자들은 어른이 돼가거든요. 부모가 조금 모질할수록 아이가 성장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유치원 교사였고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5년 넘게 몸도 마음도 상해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유치원을 그만두고서 꿈도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이 보람차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유치원 교사를 실패하고 나니 또 실패할까 봐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생각들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꿈이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프로 성악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연을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나는 기본적으로 루저야 라는 생각이 10년에서 15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되게 조금 경화하게 여기는 거죠.
노래는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난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웃기고 그러는 걸 하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노래 다 고상하게 하고 막 멋진 옷 입고 막 그런 거 원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성악가로서는 그 역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저 혼자 그냥 노래할 때 내 수준에 맞는 그냥 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 정도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가 이만한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못했을 때 자기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를 못 얻었을 때 실패자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원했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내 몸에 박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계속해서 소개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장명소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거대로 좋지만 내 소망이다라는 거죠. 내 소망.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자기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보다는 목적이요. 목표는 타겟. 선생님이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강사가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거,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타겟이에요. 목표. 근데 목적.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자기 소망. 그게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은 게 뭐냐? 나의 소망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본 거는 그 해본 경험치들이 우리 몸에 쌓이니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기도 했단 말이에요. 뮤지컬도 하고 지휘도 했어요. 근데 저 지금 지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휘에서 배운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진심으로 열심히 산 우리의 시간들은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실패는 없어요. 전부 다 도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사위를 던지시고 거기를 진심으로 살다 보면 선생님만 알게 되는 고유한 그 골수, 영혼의 골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의형제 형님들과 올라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대화를 나누다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김창학 교수님 영상을 모두 똑같이 보고 있어서 우리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형제 끝까지 우정시킬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필승 904기입니다. 이렇게 3명입니다. 3분.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남자의 말을 들으러 천안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각자 김창학 교수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진짜 이 남자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다른 남자 말을 잘 듣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형님들은 좀 갱년기가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갱년기 전입니까? 저 43입니다. 43이요. 근데 강연은 어떤 기회로 듣게 되셨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의 그 위로되는 말을 가정에다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예. 자, 지금 들었죠, 예. 여자분들. 네? 사업을 하다 힘들어졌는데 예. 가정에서 혹시 아내분한테 뭐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나요? 항상 같이 힘든 걸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아내분이 가장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지금도 이해하고는 있는데 계속 답답합니다. 예, 웬만한 배우 연기를 뺨을 치는 아주 그냥 무슨 뜻인지 다 알겠네요. 근데 그걸 남자는 좀 아내한테 듣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정받는 거. 네. 아, 얼마나 힘들다는 걸 인정받는 거. 너무 힘들 거다. 그래도 당신 있어서 우리가 당신 또 의지해서 가니까 당신이 잘 그 자리를 좀 지켜주셔라. 네.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있죠, 남자들이. 네, 많이 있죠. 예. 자, 아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해병대 후임께서는 갱년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차 안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근데 왜 바로 안 가고 차에서 조금 있다 가는 것 같습니까? 집에 독사가 있어갖고요. 근데 해병대고 막 체격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내가 조금 뭐 무섭다는 표현보다 좀 눈치를 보나요? 아내 눈치를?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우리 새 남자분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무작정 집 근처여서 예매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경부암 검진 결과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하고 29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감정 기복이 장난 아닙니다. 위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매일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내분의 감정 기복이 심하시다는 건지 남편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지. 누구의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저 본인이요. 아, 우리 선생님의 감정 기복이. 아, 이게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모르니까 위로 듣고 싶으시다고. 29일 날 결과가 나오나요? 네네. 근데 저도 저 10월에 뇌신경외과 그 검진이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자꾸 까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까먹다가 저희 집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정신과 말고 뇌신경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신경센터에 갔는데 선생님 말은 증상으로는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어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 이제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트라우마하고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 많이 싸운 거 본 거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그걸 진심으로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저에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막 실망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듣고 차트만 보시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저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게 환자의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그 뭐 하기 어려워요. 그 힘듦이 나한테 다 오는데요. 다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살아나려면 나도 같이 힘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쌓여서 해마라는 부분이 변형이 온 것도 같고 제가 수술하기로 한 것도 그 중간에 한두 달이 있었어요. 요즘 큰 병원 가서 그거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오히려 그때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결과 나온 것보다 지금 선생님 마음이 100% 이해가 돼요. 막 이때 와, 이게 막 진짜 24시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약간 이런 상황이 올 때 두 종류예요. 그걸 막 남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 혼자 계속 이렇게 그래 내가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심각해지면 그래 내가 뭐 그때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스트레스 줘가지고 나 진짜 엄청 건강했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전 전신마취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몸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몸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어떤 뭐 뇌에 변형이 왔다든지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염려로 지금 변형되겠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 같이 실험 하나 할게요.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윗입술, 아랫입술을 안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시작. 그리고 그냥 코카콜라 해보세요. 코카콜라는 원래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안 붙어요. 코카콜라예요. 그쵸? 그냥 코카콜라라고요. 근데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안 붙이고 해보세요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여러분이 한 거 봤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안 붙는다고요, 원래. 제가 이걸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게 내가 이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저 같은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코카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너 이거 신경 써서 해봐. 그러니까 코카콜라 이렇게 될까? 코카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지 보니까 평온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평온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살펴야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상황을 살펴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오면 어디로 도망가지? 엄마 아빠가 헤어지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럼 이제 누구랑 살지? 엄마가 저한테 그걸 대놓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애비랑 살 거냐? 엄마랑 살 거냐? 고아원 갈 거냐고. 저는 고아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나 저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주의와 경계를 많이 해요. 어떡하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를 하지? 어떻게 대비를 하지? 그러면 어떤 때가 되게 불안하냐면 평온하면 불안해져요. 이거 평온하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평온한 집에서 못 자라서 정말 짜증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 바람을 이용할 돛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삼각 돛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바람을 활용해서 항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이미 바람이 많은 그 바다에서 태어나 버렸는 걸.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안 계시고 두 분이 계시지만 싸우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내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사기를 맞고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을 이용할 돛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런 강연이나 그러한 이야기들도 결국 다 그 돛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 한번 이런 강연 들으시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런 거를 배우라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어제 이 내용은 너무 좋다 해서 적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뭐 니네 그거 안 살아본 것 같아? 엄마 다 살아봤어. 아니면 사장님은 야, 내가 니네 그거 안 해본 것 같아? 나 이 일 한 지 35년이야. 이렇게 삶을 되게 수직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뭔 말할 수 있냐면 제가 50이 됐는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만 말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야. 너도 내가 살아보니까 넌 지금 몇 단계고 난 몇 단계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삶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우주가 이렇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막 그 유전자 이렇게 동글동글 막 고리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보니까 넌 1단계고 난 지금 7단계야. 절대 이거는. 그럼 뭐만 말할 수 있냐? 저는 요즘에 이 고민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걸 거울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예의 있게 유쾌하면 더 좋고 웃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하고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마가 살아보니까 딱 엄마 얘기 틀린 거 있어 없어? 엄마는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평생을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새엄마를 원하게 되죠. 그럼 아빠는 이미 원한 지 오래됐죠. 이런 풀체인지 되죠. 그러니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네, 사람들은 또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의 너무 많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 전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새끼가 계속 말을 하는데, 남편 들으라고? 켜놔요. 완전 테러인데. 누구를 너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간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만남의 대상일 뿐이지 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변화시킬 대상도 아니래요. 제가 정말 뜨거운 물이라면, 여러분이 차가운 물이라면 우리는 만나서 중간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있고 맞는 게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실존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그게 지식이든 좋은 감정이든 좋은 에너지든, 그게 사람들한테 가서 평균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결과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아프신 분은 속히 낫고,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면 귀한 손님으로 잘 대접하고 우리도 인격이라는 선물을 넉넉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보로맛에서 너무 센스 있게, 거기가 흙이니까 지금 뭘 깔아줬나요? 보리집이래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저를 낳지 않으시고 집에서 낳으셨대요. 이 볏짚 깔고. 엄마 혼자. 큰 누나가 제 탯줄을 마을 뒤쪽에다가 묻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탯줄을 그 언덕에 묻을 게 아니라 그 언덕을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당신께서 돌아가실 거를 느끼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집에 가고 싶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호수를 여러 개를 끼셔서 집에 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못 가시고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집에서 태어나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럼 나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볏짚을 보면서 했습니다. 제 강연을 많이 들으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보통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일까요? 안 좋은 분들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처럼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남편하고 사이 좋은 사람은 그냥 남편 얘기 듣고 남편하고 대화를 하지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아요. 근데 아가씨들이 제 강연을 많이 들을까요? 아줌마가 많이 들을까요? 아줌마가 많이 듣죠. 그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꽃 많이 찍으면 아줌마래요. 저는 예전에 그 말을 그냥 아줌마 무시하는 듯이 사람들이 하길래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보니까 50%가 꽃이고 30%가 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줌마가 됐나? 그럼 아줌마라는 거는 뭐지? 대한민국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뭐냐면 1번,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 여러분이 이름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막내 누나 이름은 장명소에서 지었거든요. 5,000원 줬대요. 김미자. 아름다울 미 아들자. 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말려도 있다고요. 이말려는 뭐예요? 여자는 너로 끝내라. 정말 너무 무지하다 못해 나쁜 장명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지을 이름이에요. 나는 진짜 특이한 이름이다. 계세요? 우리 강성근? 그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강성진, 강성근.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화가 많아. 왜 그런가 봤거든요. 일단 자기 이름이 없어.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화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름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소망하는 게 있어요. 딸이 네가 마지막 일을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래서 저는 창성알창 구술호. 그러니까 뭐 구술처럼 잘 되라 뭐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모두의 이름은 할머니가 지었는지 부모가 지었는지 장명소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어른들이 뭘 담으셨다고요? 소망. 그리고 그 존재를 부를 때 소망을 불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소망이에요?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20이 되면 자기 이름은 자기가 한번 지어보는 것도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20이 넘으면 나는 독립된 인격체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는 거예요. 남은 생을.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은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자기 출신 학교가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남편의 직업이 자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에 가까운 건 내 소망이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거, 그게 소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역할로요. 어려서는 누구 역할이 있어요? 자식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보면 환경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언의 말이. 야, 네가 이런 환경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 해야지. 네가 큰딸인데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냐? 분위기 맞추고 아버지도 지금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힘들고 동생들도 많고 그럼 네가 좀 이렇게 상황 보고 탁탁탁 그렇게 참고 자기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소망이 없어. 근데 나의 역할은 커. 근데 세상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이름 없고 자기 역할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려서는 딸 역할, 학생 역할, 큰딸 역할, 장남 역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게 며느리 역할도 생기죠. 또 친정 엄마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애 생겼으니까 이제 또 무슨 역할이 생겼어요? 엄마 역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폐로 숨을 쉴 기회를 줘야 되고 자기 심장으로 피를 펌핑할 거를 줘야 되는데 엄마가 업어줘 버려. 최근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의학 다큐를 봤는데요. 사람 피를 어디에서 만들 것 같아요? 사람의 장기 중에. 심장은 피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펌핑하는 데래요. 사람 피는 뼈 안에서 만든대요. 근데 그 뼈가 건강해야 피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정신의 뼈, 마음의 뼈가 튼튼해야 거기에서 이 생명, 세포에다가 생명을 주는 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식이 힘들까봐 업어줘 버렸잖아요. 이 뼈 지금 그냥 몸의 뼈 아닙니다. 정신의 뼈, 마음의 뼈. 그래가지고 애들 잘 되는 집은 아버지의 특징이 있대요. 아버지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부모 역할을 과하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 뼈가, 자기 심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꼭 또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 본인 이름 없고 본인 역할만 어렸을 적부터 하고 결혼해서 하고 그러니 숨이 안 쉬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여성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지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대요. 명품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좋은 옷으로. 근데 보상은 암만 해줘도 마음이 허해요, 허해. 보상으로 옷 아무리 사도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해에 입을 옷이 없어요. 해마다 옷 사고, 해마다 신발 사고, 해마다 가방 샀는데 해마다 마땅한 게 없으면 취향이 없거나 마음이 허한 거래요. 그래서 보상은 최후의 보루이고 그 전에 뭘 줘야 하냐면 선물을 줘야 한대요. 다 똑같은 말인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려고 해보고 그 이름대로 시도해보는 거. 그게 자기 영혼의 선물이에요. 안 그러면 억울해. 화가 나. 그러면 이 화살을 누구한테 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돌리지만 나중에 그 화살 결국 누구한테 쏠까요? 그렇게 살아버린 나. 그 선택한 나. 그게 진짜 몸에 완전 독이에요. 독을 내가 먹으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거랑 진배 없죠. 그러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자기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숨만 참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마음에 병이 올 거예요. 그러면 보상받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자기의 이름일까요? 이거 찾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 이름 찾는 법.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많아요. 너는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니? 넌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이 빨리 가? 넌 어디에 갈 때 시간이 빨리 가니? 저희가 아까 몇 분에 시작했죠? 37분. 자, 그러면 37분에 시작했다면 지금 30분 제가 강연 이미 했거든요.
시간은 앞으로 이제 20분,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오늘의 이벤트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원망이 몫은 빨리 갔어요! 더해, 이 새끼야! 사람이 시간이 빨리 가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그건 몰라요. 각자마다 달라요.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면 고유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힘든데도 시간이 빨리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이름의 시작이래요. 저는 인간의 행복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행복은 마치 냉장고랑 비슷해 보여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에 일주일 사는데 냉장고를 제 키보다 조금 큰 걸 서울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항상 갖고 오면 일주일만 살다가 올라가면서 음식을 이렇게 두고 썩게 돼요, 갔다 오면. 근데 이제 새로 이사한 곳에 옛날 냉장고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좀 세련된 냉장고인데 집을 옛날 집으로 가서. 그래서 빈티지 냉장고 제 여기만큼 오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에서. 한 3, 40년 된 거. 근데 너무 작아요. 냉동실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비로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가 딱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냉장고 열어보면은 음식이 쏟아져서 2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동그랑땡이 발등으로 떨어지거든요. 처먹지도 않는 동그랑땡. 산적 대나무에 낀 거 막 그것도 떨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배달해야 돼요. 냉장고에는 뭐가 가득 찼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각은 많고 고민은 많고 걱정은 많고 근심은 많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막상 꺼내서 써먹을 만한 게 없어. 근데 그 냉장고를 비우는 게 필요한데 그럼 언제 냉장고가 비워지냐면 저는 처음 제주도 여기 왔을 때 콩밭을 갔거든요. 근데 그 콩잎이 말라서 바람에 부는 소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울뱀 같아서 다시 할게요. 근데 그때 순간 머리가 냉장고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냉장고 비워지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을 때. 그때 정신의 냉장고가 비워져요.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마음과 정신에 쓸데없는 음식이 버려지고 딱 있을 만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메밀밭 올 때요. 저는 메밀꽃 제주도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막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다고요, 지금. 그게 자기의 이름을 짓는 첫 발걸음들이라는 거죠. 뭐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든데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 안 드는 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힘이 드는데도 또 하고 싶어.
돈도 들어가고 돈도 안 되는데도 그래도 하고 싶어. 그게 자기의 이름, 그게 자기의 숨구멍이에요. 그거를 알면 우리는 엄마로서 참아야 할 것들을 너끈히 참을 수 있대요. 그걸 알면 내가 아빠로서 참아야 할 거, 사업을 하면서 사장으로 참아야 할 거, 내가 직장인으로 참아야 할 거, 내가 부모로서 참아야 할 걸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향은 어디냐? 우리가 태어난 곳 말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여러분이 오늘 가고 싶은 곳에 오셨다면 여기가 오늘 우리의 고향이죠. 근데 오늘은 보통 가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죠? 지금 남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은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보통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우리 고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고향. 그게 우리 집이죠. 그러면 집에서 죽으면 좋겠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돈이 들어도 하고 싶은,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곧 정말 잘 사는 것과 정말 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흰마렁댕이, 백마궁댕이. 지금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삶과 죽음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잘 사는 게 곧 최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의 이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소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또 막 그렇게 원치는 않더라고요. 그걸.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제주 오셨으니까 고기 한 번은 잡수겠죠. 고기 구울 때 보면 한쪽을 열심히 구우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고기가 뒤집힌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익어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열심히 살아서 재수없게 뒤집힌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익어간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는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삼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이 익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제주도 이번에 오셨으니 작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좀 더 누리려면 사진 10장 찍으실 것 두세 장만 찍으시거나 한 7장만 찍으세요. 핸드폰 하시던 거에 30%만 덜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30%만 이렇게 마음에도 찍히거든요. 정신에도 찍히고 기억에도 찍히고 산책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 갈 때요 사진 찍으면서 일부 구간은 가시고 그냥 혼자 그냥 가보세요. 그냥 말 없이 한 50m. 남편은 저 밑으로 가라 그러고 여러분은 위로. 그리고 차 갖고 가버려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우리의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계속 소망하고 바라고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국 자기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이름은 한 번에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주 소박한 자기의 이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20대 대학생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 강연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직접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갱년기가 끝나질 않습니다. 이거 뭐 에세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네, 정말 아주. 몇 년째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버텨오고 있는데 더 심해지네요. 얼른 갱년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만 우울하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자신의 청춘이 다 저버린 것 같아서 아파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갱년기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른 어깨를 털고 일어나 다시 빛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 강연을 많이 봤군요. 말투가 어디서 뭘 들은 말투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아직은 반이나 더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은 아픔보다 행복이 가득하길. 짭 김창호가 아닙니까 이거? 나 알겠어. 뭐 진정성은 알겠는데 PS 혹시나 손들라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때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나 보이는데 오케이 하지 않겠어요. 이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누가 갱년기가 조금 긴 것 같냐면 사춘기를 앓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착하게 지냈던 사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라는 거 잘하고 그냥 어린애인데 때도 안 부리고 투정도 안 하고 집안 상황 살피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강사님 저는 그렇게 컸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때도 안 쓰고. 이런 분들은 손도 이렇게 들어. 강사님 저는 사춘기 뭐 아들만큼 알았습니다. 반항도 해봤고 집도 나가봤고 소리도 질러봤고. 손 들어보세요. 자 봐요. 정확하게 나중에 카메라에 나와요. 이 사람들 서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사춘기래. 어머니가 갱년기가 지금 이렇게 심하다는 건 100%는 아니지만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마다 사춘기가 안 오지 않아요. 근데 눈치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아이고 그래 내가 말 잘 들어야지. 아니면 자꾸 뭐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또 사랑받으려고. 그 이런 원리로 집안에 너무 큰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는 사춘기에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어. 그럼 모든 집안의 신경이 다 글러가. 그러면 나는 그냥 아유 그래 집안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내야지. 이제 그렇게 참다가 그럼 언제 갱년기가 오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가득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난 좀 내 해야 될 일이 얼추 끝났어. 대단히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임무를 좀 소심을 좀 마무리 지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온다고요. 남자들이 책임감 있으면 잘 안 아파요. 이제 어느 날 사회가 그 남자를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급속히 아픈 남자가 있어요. 긴장하면 안 아파. 여성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지면 안 아프잖아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집이랑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다리에서 흐르는데 고통은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추운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도 자기가 힘든 거 모르고요. 자존심이 세도 자기가 힘든 거 모르고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자기가 힘든 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사라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마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사춘기도 심하게 앓았는데 갱년기까지 심하게 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새 엄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생각대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스트레스도 잘 받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인데 오늘 누구랑 왔어요? 옆에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7이요. 27. 27인데 본인의 고민의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걱정이랑 고민이 너무 앞서는 편인 것 같아요. 잘 안 될까? 네. 어려서 엄마 아빠가 고민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유쾌하고 좀 그런 게 아닌 어떤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좀 유쾌한 집안에서 자란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엄마 아빠 유쾌하신데 철없는 분들 같으니라고 진짜. 진짜 나라도 걱정을 해야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으실까? 근데 무슨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이 그러면 그 영향을 엄청 자녀가 많이 받는데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사춘기 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원인을 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점쟁이로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몇 월에 태어났어요? 저 9월이요. 9월. 몇 시에? 저녁이에요. 저녁에 숭그리당당 숭당당 9월 저녁.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지금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많겠네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하고 어떤 클래스를 열면 명상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명상이 뭐냐? 되게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보통 있죠. 근데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뭐가 좀 꽉 찬 편이에요? 꽉 찼죠? 근데 먹을 만한 게? 먹을 만한 게? 없죠? 요즘은 냉장고가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우회가 냉동실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냉동실을 열면 3년 얼린 봉지가 떨어져서 자기 무릎을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저 찍어본 분의 목소리예요. 참 희한하죠? 대부분의 집의 냉장고에는 먹거리가 가득한데 막상 뭐 요리라도 해보려고 하면 먹을 만한 재료가 없거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그 유통기간 지난 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남편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가득한데 막상 입고 신을 만한 신발이 없고 냉장고에는 가득 차 있는데 막상 먹을 만한 게 없어서 결국 주문해 먹고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와 마음세계와 내면세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의, 우리 사연자님의.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마음의 냉장고에 음식이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염려도 있어. 고민도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있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한 것도 있어. 뭐 온갖 여러 가지 음식들. 그 음식을 비우는 것이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럼 명상은 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동그란 거 이렇게 쳐가지고 땡 이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명상은 매우 종류가 다양한데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의 효과가 중요하죠. 그러면 뭘 하면 명상이 되냐면 머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요? 몸. 몸을 써야 돼요. 자, 이제 핵심 기술 들어갈게요.
머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몸. 몸을 써야 돼요. 근데 이 효과가 좋으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몸을 쓰면 더 좋아요. 몸을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몸을 쓰지 않게 만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AI가 없을 때도 저희 엄마를 썼어요. 아, 그게 휴먼 로봇인가 봐요. 모양은 70대 할머니 모양으로 만든 로봇을 우리 아버지가 썼나 봐요. 아버지가 여기서 밥을 잡수고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엄마 저쪽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럼 엄마 불러요.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연병할 놈이. 게을러. 여기 있는 거를 지가 안 갖다 먹는다고. 저놈은 아주 나중에 지 똥구멍도 닦아주라고 할 놈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 기계가 나와버렸어. 비데가. 이제는 내 뒤도 내가 안 닦아도 되는 세상이 나왔어. 누르면 닦아줘요. 그리고는 바람을 불어줘. 말려줘. 그리고는 거기다가 향기도 넣어줘. 이제 기계가 더 발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걸요. 진이야, 네? 뒤 좀 닦어라. 네, 뒤를 닦겠습니다. 바람을 넣을까요? 라벤더로 넣겠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올 거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기계를 발전해서 어디까지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깜빡하면 그게 움직이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년 정도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걸 했고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엔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돈 벌면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근데 왠지 글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성분께 추천할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몸을 써라. 근데 한 번 쓰면 안 돼요. 반복해서 써야 돼요. 우리 여성분 지금 생각해보면 몸 쓰는 거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히 좋아하는 건 없고 그냥 최근에는 그냥 운동이나 아니면 한강 쪽 걷는 거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건 혹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럼 언제 제주도에 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막 폐자재랑 지금 엄청 많거든요. 자, 소개할게요. 몸을 쓰는데 어느 정도로 쓰면 효과가 좋으냐면 아주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땀이 날 만큼 필히 추천드릴게요. 이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어요. 생각은 어두움 같거든요. 어두움은 뭘로 퍼내요? 소쿠리요? 어두움을 퍼내는 것은 유일하게 빛밖에 없어요. 사고로 사고를 잡을 수 없어요. 몸을 쓰면 사고가 쓸데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감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 뭐 그냥 그렇게 큰 의미 없구나. 그리고 몸 이렇게 막 쓰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배가 고파. 배가 막 고파. 그럼 밥을 맛있게 먹게 돼. 그럼 또 졸려. 오늘 몸을 써가지고. 그럼 잠이 들게 돼. 상대적으로 꿀잠이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의 70%는 잠만 잘 자도 없어지는 거래요. 왜요? 잠을 잘 자면 똑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나한테 힘든 일이 찾아왔어.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던 것도 잠을 잘 자면, 그래. 그러면 왜 나만 안 돼? 유연해야 몸이든 정신이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몸을 써라. 근데 설설하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효과가 좀 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폭을 15cm 더 넓혀서 이렇게 걸었어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아줌마들은 지혜의 인물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설퍼 보이죠? 그 용접 모자 어설퍼 보이죠? 보통 분이 아니야. 지혜자들이야.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가 없다. 현대인들은 몸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졌네요. 그래서 삶의 질이 더 떨어져 버렸네요. 어설프게 똑똑하고 고민 많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행복하진 않고 분석은 잘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미소는 없고 굳이 택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몸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좋지 않은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이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5월 말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기다림과 표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고 싶은 지경입니다. 버틸까요? 귀의할까요? 옴이라고 썼습니다. 어디 계세요? 5월이니까 아버님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닙니다. 이미 결정 났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할지 말지? 예. 아, 그래요. 절에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은 이게 농담만이 아니라 반은 진심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속세로 어떻게 떠나는 마음으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에 큰 절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어떤 스님께서 저에게 환속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오면 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절에 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직자가 되어도 머리를 깎아도 수도원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한국이 싫어 이민을 가면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시인이 아니어도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그만한 메모 하나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깡패가 아니어도 등에 칼을 맞을 때가 있고요. 술을 안 마셔도 해장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이 그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좀 했습니다. 들려드리기 좀 그런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선택권이 있었으면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면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또 희한하게 삶은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 삶은 그렇게 마냥 그렇게만은 안 돼. 요 마음 조금 갖고 뭔가 선생님의 조그마한 물이라도 한 방울 요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그냥 시원한 생수 막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정도는 아닌데 요렇게 떨어지는 거.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가
뭐 주위에 좀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주위 사람들 덕분에 조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바빠가지고. 그 사람 몇 명 있어요?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아직 뒤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5명 정도면요 몽골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징기스칸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5명이나 있다는 거는. 우리 그 친구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 고마운 친구들한테 이름 얘기할 수 있으면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고 나 자신을 이제 책짓질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있기에 내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나도 너희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게. 고맙다. 이 시간 잘 지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